18페이지. 자, 거기에 16페이지에 있는 공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 뭐다? 국가계획이 뭐다? 오른쪽에 수도권 정비계획이 뭐다? 수도권에 뭐뭐가 있다? 과밀억제권력, 성장관리권력, 자연보전권력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 인천, 경기를 말하는데 17페이지예요. 자, 그럼 과밀억제권력은 서울, 인천을 말하고 성장관리권력은 서쪽을 말하고 자연보전권력은 동쪽을 말한다. 그러면 자연보전권력은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야. 여주, 양평, 이천 이쪽이 바로 동쪽이잖아. 그러면 서쪽은 안산, 시흥 그렇죠? 이런 게 뭐다? 소사 이런 게 성장관리권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서울과 인천은 과밀억제권력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모르면서 필요없고 문제 푸는데 과밀억제권력이 뭐야? 이건 생각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알고 가라 이 뜻이야.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니까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18페이지 광역도시계획.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자, 그러면 아까 제갈량씨 아까 광역도시계획이 용어 정의에서 뭐라고 해서 광역도시계획이란 시작?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계획. 오케이, 잘했어요. 광역계획권에 뭐라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그게 광역도시계획이야. 그러면 여기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니까 광역계획권부터 지정해야 되겠죠. 그럼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 높은 놈이 지정한다 이거지. 그럼 여기 자 한번 볼까? 대구에 저기 달서구가 있어. 대구 어디? 달서구 옆에 어디야? 아, 그쪽으로는 달서구고 이쪽으로는 다사 쪽으로는 성서는 달서구 아닙니까? 아, 참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다사 옆에 성주해야 될까 아이가? 아, 참네 진짜 참. 나 말이 안 돼 지금. 성주지 성주. 맞아? 그럼 이거는 대구고 이거는 뭐다? 성주지. 성주군이잖아. 그럼 이거는 대구 광역시고 이거는 뭐라고? 경상북도잖아. 광역시와 뭐라고? 도라 이게 광역시하고 뭐다? 도라 이게 시도지. 이거는 누가 지정해? 그렇지. 높은 놈. 높은 놈이 누구야?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해돼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게 아까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이것도 경기도 이거는 서울특별시 이게 뭐다? 시, 도. 오케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한다 이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경기도 하남시 옆에 양평군. 오케이? 자, 이거는 누가 정해? 경기도지사. 그렇죠. 도지사. 왜? 경기도니까. 오케이? 도지사.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아까 구미시. 자, 김천시. 여기 누가 지정해? 그렇지. 경북도지사.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이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거예요. 그럼 지정자는 누구야? 박미정 씨. 지정자는 누구야? 어? 상급자? 그래. 자신있게 말해. 틀리면 어때? 가지고 우리끼리. 상급자? 가지 말고. 상급자. 자신있게. 상급자. 맞지? 상급자가 뭐요? 높은 놈. 높은 놈. 그죠? 요 사람보다 높은 놈. 요 사람보다 높은 놈. 맞죠? 이런 사람이 지정권자. 이게 상급자라. 이게 지정권자라고.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 지정했어. 지정했으면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광역도시계획은 특수계획이야. 특수계획은 무조건 몰라도 좋아. 특수계획은 무조건 공동으로 수립한다. 뭐 한다? 특수계획은 무조건 어떻게? 공동으로 수립한다. 공동수립이라 하는 거 기억하라고. 뭐라고요? 공동수립. 무슨 수립? 공동수립. 그러면 여기 누구누구 공동수립? 여기 있어. 요거는. 장선 씨 빨리 말해봐.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라고. 요거요. 어? 누구하고? 대구시장하고. 요건 뭐? 경상북도지사. 그렇죠. 그렇지. 잘했어. 시,
도지사가 어떻게 공동으로 수립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의무.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특수계획은 무조건 공동 수립이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라고요. 아시겠죠?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국장이 정했는데 시도지사가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대. 뭐가 없어? 승인 신청이 없고 승인 신청이 안 들어오고 승인 신청이 없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대.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요럴 때는 누가 수립을 해야 돼? 그렇지. 국가계획하면 누구다? 국장이 어떻게 한다? 수립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해야 된다. 그렇지. 의무. 국장의 단독 수립. 무슨 수립? 단독 수립 의무야. 오케이? 의무.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요청을 해서 뭐 해서? 요청을 해서 이럴 때는 누구하고? 국장하고 우리 국장님 같이 합시다 라고 했죠. 이때는 어떻게? 시도지사하고 누구하고? 국장하고 공동으로 뭐 한다? 자,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미. 뭐라고요? 이미. 아, 그 좀 책 좀 봐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면 3번 좀 읽어봐. 다 적어놨잖아. 어디 보고 있는 지금? 확실히 안 해? 이게 3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어? 수립자. 수립자. 누구는 안 된다. 구청장은 안 되고 관로 요청은 뭐 한다? 요청은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전부 뭐 해야 된다? 수립해야 된다. 적어놨잖아. 그럼 그 요청 3가지 동그라미 쳐봐. 굵은 것이. 눈에 잘 해놨잖아. 요청 보입니까? 그럼 이 요청은 뭐 전부 다 뭐 한다?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이거 빼고 나머지는 뭐? 하여야 한다. 또 할 수 있대. 자, 요청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하여야 한다. 오케이? 자, 그럼 그대로 이제 보고 이야기해봐. 자, 나는 안 보고 이야기할게. 자, 이리 봐요. 자, 그러면 방금 이거 봤지? 에? 둘 이상의 시도를 광역계획군이 정했다. 그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다.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요청한다. 이럴 때는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요청이니까. 자, 그 다음에 도지사가 광역계획군을 정해서 그럼 이때는 시장과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의무 맞죠?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요청을 해서 도지사님 같이 합시다 라고 이렇게 들어왔다. 이때는 시장군수하고 도지사하고 어떻게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왜? 요청이니까. 이래요. 요청이니까.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이 들어왔다. 뭐가 들어와서? 협의해서 요청이 들어왔다. 요때는 도지사가 어떻게? 도지사가 단독으로 뭐 한다? 수립할 수 있다. 뭐 한다?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건 뭐라고? 임의. 뭐라고요? 임의적인 경우가 됩니다. 자, 빨리 앉으세요. 자, 그 다음에 3년이 지날 때까지 3년 이내에 승인 신청이 없다. 자, 상위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다. 요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럴 3년이 승인 신청이 없으면 요럴 때는 누가 한다? 요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뭐 한다? 수립해야 한다. 의무. 뭐라고요? 의무. 도지사 단독 수립 의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요때 서로 협의가 안 돼. 협의가 안 되면 누구한테? 높은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
조정을 뭐 한다? 신청할 수 있다. 누구한테? 국장에게. 높은 사람이 국장에게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시장군수가 서로 협의가 안 된다. 자, 협의가 안 되면 역시 높은 사람에게 조정을 신청한다. 이때 조정 신청은 누구에게? 도지사한테 조정해달라고 신청한다. 네. 커피 10개 사왔는데 좀 커피 드실 분들 좀 주가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아이고, 또 언제까지 커피까지 사오셨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반장님 커피 사왔대요. 어떻게 조치를 좀 해주세요. 커피 사왔대, 이분이. 자, 나눠주세요, 우리가. 아이고, 우리 반은 막 저절로 분위기가 이렇게 활짝 피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 비싼 커피를 샀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얼굴 나와도 돼요. 이쁘니까. 아, 참네. 뭐 또 숙이고 그래요. 방송 나오면 좋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참. 자, 우리 성식 씨가 우리가 이 커피를 이렇게 우리 반원을 위해서 사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야, 이거 뭐 신입생 환영식을 확실히 하시네요. 그래도 반장이 모시는 날짜를 딱 봐가지고 지난주에 안 오셨으니까 오셔가. 자, 우리 다 같이 맛있게 한 잔 먹읍시다. 한 잔 먹고 합시다. 그 아침에 이렇게 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드라마를 보기 전에 8시 반 전에 아침을 먹읍시다 하는 SBS 있어요. 그걸 내가 꼭 보거든요. 아침을 먹읍시다. 와, 커피 맛있다.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게 광역도시계획 수립자야. 아시겠죠? 수립자인데 여기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면은 높은 사람의 뭐를 받아야 돼? 승인 받아야 돼. 뭐 받아야 돼? 승인. 요거 이제 누가 승인한다? 국장이 승인합니다. 누가 승인한다? 승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장군수가 공동을 수립했다. 공동 수립했으니까 누가? 도지사가 뭐 한다? 승인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협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을 해봐요. 자, 한번 봐봐. 여기 SRT가 있어요. 서울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여기 KTX야. 자, 여기 딱 온 게 어디야? 김천. 여기다가 구미야. 그러면 구미에다가 역을 만들려고 할 거고, 김천은 어디다가? 김천에다가 역을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기죠. 협의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맞죠?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화장장. 이거는 서로 자기가 하려고 할까요? 미룰까요? 님비 현상이죠. 그러니까 필요한데 구미시에서 설치하세요. 우리 지원해 줄게. 자, 구미는 또 뭐라고? 김천이 설치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서로 협의가 돼, 안 돼? 협의가 안 된대. 협의가 안 되니까 높은 사람한테 요런 것 좀 조정해 주세요 라고 뭐 합니까? 신청합니다.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럼 일단 여러분 알아둘 거는 지정권자도 누구? 국장 누구? 도지사. 승인권자도 누구? 국장. 그럼 지정권자와 승인권자는 높은 사람이야. 상급자야. 아시겠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도지사인데 시자 들어가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나 대구광역시장이나 이런 사람, 서울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될까 안 될까? 지정권자가 될 수 없다. 이거 여기 시자가 안 들어가니까. 이 시가 누군지 아세요?
서울특별시하고 뭐야? 광역시를 말한다고. 아시겠죠? 그럼 서울특별시장이나 대구광역시장 이런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오로지 누구뿐이야? 국장하고 누구하고 도지사만 지정권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이거를 주의해야 돼.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알아두고 봅시다. 자, 광역계획권 18페이지. 국장 둘이서의 시도에 걸쳤을 때 도지사 도의 권한을 구역일 때 그래서 지정권자는 상급청이다 하는 것 동그라미. 목적 둘이서의 도시 공간 구조를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고 도로 철도와 같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지정한다. 자, 지정의 단위는 인접한 둘이상의 특광특시군 즉 도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와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일부는 구군 읍면 단위로 해야 되지 구의 일부, 면의 일부, 군의 일부, 읍의 일부는 광역계획권 단위가 될 수 없다. 구 전체, 면 전체, 군 전체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일부는 그렇게 정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정의 경우는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 지정권자가 요청을 받아서 밑에 기관에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심의 절차를 거쳐서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밑에 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럼 수립자가 지정권자는 이 사람이고 수립자는 이들이 수립하고 그 다음에 승인은 이 사람이 승인한다. 그래서 지정권자와 승인권자 그리고 수립자 요것이 광역도시 가장 핵심이고 이게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파트. 이것만 알면 확실하다 이 뜻입니다. 자, 수립의 기준은 최고 높은 사람 국장이 정한다. 누가 정한다? 자, 국장 알아두시고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실현 가능한 체계받은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짜야 되고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줄치고 포괄적 계략적 줄치고요.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할 때는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어떻게? 구체적. 거기다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립자. 구청장은 수립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요청이 들어가면 무조건 수립할 수 있다예요. 나머지는 전부 뭐 해야 돼요? 수립을 해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방금 흑판에 적은 거를 그대로 가지런히 정리해서 해놨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같은 도에 속해 있다? 그럼 시장군수 공동수립 의무. 공동수립 시 시장군수가 협의가 안 된다? 그럴 때는 도지사에게 조정해달라 신청한다. 그 다음 시장군수가 요청했다? 그때는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협의하여 요청했다? 이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고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다? 도지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도지사의 단독 수립 의무.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시도지사 공동수립 의무.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협의가 안 된다? 국장에게 조정 신청. 시도지사 요청해가지고 도지사, 국장이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이고 3년이 지날 때 그 승인 신청이 없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이게 수립자와 그 다음에 그 사유다라는 걸 알아주고 그 다음 조정 신청. 아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국장,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을 하죠. 그러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국장이 협의 권고를 시키고 그 권고 기한 내에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죠. 광역시설의 배치와 규모, 공간 구조,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6인지역, 즉 도시군 지역 간의 기능을 연계하고 녹지관리 체계와 환경보존, 경관에 관한 사항 이런 것 등을 정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그다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절차입니다. 다 같이 기공지수, 협심, 순공열 시작. 기공지수, 협심, 순공열 시작. 기공지수, 협심, 순공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기초조사는 뭘 조사하는 겁니까?
인구, 경제, 사회, 문화입니다. 뭐라고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주택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것을 기초조사를 하고 반드시 거치는 필수 절차입니다. 무슨 절차? 필수 절차고요. 자료 제출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조사를 하죠. 이때 전문기관에게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할 때 자, 주택, 인구, 경제, 사회 이런 거 조사하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조사자에게 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의 80% 범위에서 국가 예산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관계 전문가로부터 간접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인데요. 수립자가 14일 이내에 공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죠. 이게 바로 공청회가 됩니다. 그 다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의회와 그 다음에 시장군수 의견을 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방의회는 시군의회를 말하고 그 다음 시장군수는 자치단체를 말하니까 시군의회와 자치단체가 의견을 먼저 거치고 이들은 의견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입안자, 수립자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립은 누가 하느냐? 8명이 수립합니다. 8인, 수립 옆에 8명, 8인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8인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다 풀면은 8명이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과 군수, 이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8명이라는 거야. 왜 8명이냐? 여기서 국장 한 사람, 이 시도지사를 풀면은,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지사니까 여기서 5명 맞잖아. 이렇게 해서 5명이죠. 이게 5명. 그 다음에 2사람 합하고 하니까 8명. 이 사람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자 8명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대상지역은 광역계획권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을 하고요. 시도지사와 국장, 시장 군수가 수립자가 된다. 그럼 시장 군수가 수립을 했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요. 시도지사가 수립을 했다. 그러면 국장에게 승인 신청한다. 그래서 승인권자가 역시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승인권자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의 절차를 거치고 심의 절차를 거쳐서 국장과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을 거칩니다. 그럼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숫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니까 14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기간 30일, 협의 의견 기간, 제시 기간 30일, 공고 열람 기간 30일 이상. 그래서 우리는 14333 시작, 14333 시작, 14333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세요. 오늘 내준 문제 1번 지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못 적으면은 진도 안 나갈 겁니다. 빨리 적으세요.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해 있다. 그러면 누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될까요? 흑판에 보고 줘도 좋습니다. 누가? 시장, 군수의 공동수립 의무. 공동수립 의무죠. 시장, 군수의 공동수립 의무잖아요. 같은 도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군수가 그 내용에 관한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누구에게 조정 신청?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해서 한다. 이러면 시장, 군수하고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왜? 요청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협의하에 요청이 들어왔다. 아까 SRT, KTX처럼 서로 구미시장과 김천시장이 서로 합의가 됐대. 그러면 도지사가 마음 편하게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겠죠. 그때는 협의하에 요청이 들어오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뭐라고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뭐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자, 5번. 광역계획군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도지사가 어떻게 단독으로 수립할 수 해야 한다. 그렇죠.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6번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그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국토부 장관에게 높은 사람에게 조정해 주세요. 해야지. 조정 신청. 오케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 3년 내 시도에서 승인 신청이 없다. 그러면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승인권자는 누구누구다. 국장하고 누구다. 그렇죠. 승인권자도 국장도지사, 지정권자도 국장도지사. 오케이? 자, 이거를 적을 수 있다 하면 자연적으로 이거는 다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딴 거 보지 말고 일단 여러분들이 요청이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다? 요청이 들어간 세 군데는 무조건 뭐다?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뭐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청장은 수립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고 승인권자와 지정권자는 높은 사람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새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저거 좀 추워.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3절 도시군 무슨 계획? 기본 계획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3장에 무슨 계획? 도시군 무슨 계획? 기본 계획이죠. 자, 그럼 여기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뭐냐? 자, 도시군 기본 계획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나왔으니까 잘 안 내는데 중개사 시험에 잘 안 내는데 올해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80% 나온다고 보장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이 원래 새로 추가된 것이 뭐냐? 기본 계획의 내용이에요.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안전 방제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 포항 지진 사건은 발생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기본 계획에다가 그걸 반드시 집어넣도록 하고 있죠. 그게 원래 이슈가 되는 거니까 틀림없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본 계획이 뭐냐는 거.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자, 일단 도시군의 뭐라고요? 도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뭐라고요? 거기에 대한 발전 뭐다? 방향을 뭐한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자, 이거는 무슨 계획이 돼야 된다? 종합계획이 돼야 되고, 밑에 나가는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무슨 계획은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걸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자, 기본계획은 뭐를 정하는 계획이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지역의 특성, 자, 인구 배분이나 생활권 설정에 관한 거, 이런 것 등을 정하는 계획인데, 지금 추가된 것이 기후변화라든가, 기후변화의 대응이라든가, 또는 안전이나, 그리고 방제에 관한 대책, 이런 사항들이 반드시 종합대책 이런 것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승인이에요. 그럼 기본계획의 수립은 여러분들 6인만이 수립합니다. 누구만 수립한다? 6인. 그러니까 특광, 특특, 시장군수만 수립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6인이니까 특광, 특특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과 군수가 있는데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뭐 한다고요? 도지사가 승인하고요. 특광, 특특, 시장이 특광, 특특이 수립했다. 그럴 때는 그대로 승인 안 받고 확정하면 됩니다. 뭐 한다고? 확정.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확정과 승인 절차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여기다가 기초조사 절차를 거치죠. 근데 기초조사에다가 뭐가 들어가느냐? 토제가 들어갑니다. 다 같이 기토제 시작. 토지적 성평가하고 죄취약성 분석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기토제 시작. 기초조사와 토지적 성평가와 죄취약성 분석이 기초조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적 성평가와 죄취약성 분석, 토지적 성은 이 계획을 짜는데 이것이 토지에 맞는가? 예를 도청을 하나 옮긴다. 그러면 산을 깎아서 도청을 만드는데 산을 깎아서 형질 변경이가 여기다가 도청을 세우는 것이 이 도청하고 그 다음에 땅하고 토지하고 그 적성에 맞는가 이거를 평가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재취약성, 싱크홀 이런 재취약성이 적합한가 안 한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것을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이라 하는데 5년 전에 이미 그거 했다면 그럴 때는 토지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5년 전에 했다면.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여 수립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는 타당성의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 뭐 한다? 그 계획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정비하는데 그게 바로 타당성 검토 주기가 몇 년? 5년. 왜?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토지 정책이나 이런 정책도 5년마다 바뀐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렇게 뭐 재미난 삼아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된다. 오케이? 이게 무슨 계획이다? 기본계획이다. 자, 그럼 기본계획도 이런 절차를 가지고 보는데 20페이지. 기본적인 공간구조 줄치고 발전 방향 동그라미, 종합계획 동그라미, 지침계획의 동그라미. 자, 내용. 지역적인 특성,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거,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에 관한 거, 그 다음 기반 시설에 관한 거, 경관에 관한 거, 그리고 여기다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 아까 기후변화의 대응 대책이라든가 안전이나 방제 대책에 관한 사항 이런 것 등이 틀림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기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에 부합되어야 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거를 이해하시고, 자, 작성리죠. 수립은 6인만이 수립합니다. 특광, 특시장, 군수가 수립하고요. 수립의 기준은 종합계획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여건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줄치고 포괄적, 개략적으로 수립한다는 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립의 기준은 최고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하는 거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수립의 절차는 우리는 그대로 기공지수 시작. 기공지수 협심 확승 공고 열람 시작. 기공지수 협심 확승 공고 열람 시작. 기공지수 협심 확승 공고 열람 시작. 기공지수 협심 확승 공고 열람. 이게 입에 나와야 돼. 그리고 기초조사에다가 추가되는 게 토지 적성 평가의 검사가 아니고 토지 적성 평가로 고치시고, 토지 적성 평가 플러스 죄취약성 분석을 하고 5년 이내에 실시를 했다면 토지 적성 평가하고 죄취약성 분석을 뭐 한다? 생략을 할 수 있고, 소요 비용의 80% 범위안에서 뭐 해준다? 지원해준다. 똑같습니다. 자, 공청회 14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여기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만 거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광역은 지방의회 의견도 거치고 시장군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구만이 수립합니까? 누구만이 수립합니까? 6인만이 수립하죠. 6명만이 수립하니까 자기 의견은 들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의견만 듣고 누구는 안 받아도 됩니까? 시장군수는 X 안 받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시장군수 의견 청취 들을 필요 없다 이거죠? 자, 어디 갑니까 지금? 보입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기 똑바로 세세요. 자, 이렇게 해서 수립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두고 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수립
6인이 수립하고 관할구역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접한 특광, 특특, 시군은 임의라고 돼 있죠. 보입니까? 임의가 뭐죠? 수립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자, 협의.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립 대상의 제외. 억수로 가난한 시군과 대체가 가능한 것은 제외. 거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밑에 4번에 보면 밑에 4번 수립 대상 지역에 나오니까 거기다 연결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심의 절차 거치고 확정 승인합니다.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해서 승인받고 특별시 광역시가 수립한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시가 수립한다. 그때는 오른쪽에 그냥 뭐 하면 된다. 확정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대상지역이죠. 수립대상지역 관할 특광특시군과 인접한 특광특시군을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을 짤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관할지역이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줄 쳐두시고요.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별표. 자, 그러면 관할구역에 대하여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수도권에 속하지도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가 얼마? 10만 명 이하인 시군. 이것이 억수로 가난한 시군입니다. 다시 억수로 가난한 시군. 시작. 억수로가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억수로 가난한 시군이야. 자, 오케이. 그리고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 이때는 광역도시계획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따따블로 계획을 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광역도시계획으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이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도시군을 에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6명이 수립한다. 6명이 6인이다. 특광특 시장군수가 수립을 하는데 관할구역이라 하더라도 6명이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 속하지도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도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가 얼마?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광역도시계획이 나와 있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속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럴 때는 역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특광특시장군수는 필요할 때 인접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을 해서 수립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이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게 경부고속도로. 그럼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처인구고 처인구 용인시의 처인구고 여기는 수지구예요. 그럼 수지구는 여기 수원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럼 수원시가 이 용인시 수지구를 포함을 시켜서 기본계획을 짤 수 있죠. 이럴 때는 용인시장하고 수원시장이 서로 협의해서 인접한 시군을 포함을 해서 계획을 짤 수 있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짰으면 여기다 관리계획도 그렇게 짜면 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요게 바로 특광특시장군수는 필요할 때 인접한 시군의 전부나 뭐를 일부를 포함해서 뭐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입니다. 기본계획은 특광특시장군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정비해야 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해야 한다?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았지요? 자, 그러면 문제 2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줄 쳐두시고 그대로 외우세요.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이나 방제나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이 기본계획에 반드시 뭐 되어야 한다?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을 서브노트 20페이지 박스에다가 적어주세요. 추가시키세요.
자, 기본계획의 내용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이 뭐라고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방제와 뭐에 관한 거,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 이런 것 등이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게 지금 지질이라든가 지구온난화 현상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니까 이런 거 시사적인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 문항.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의 기준을 정한다. 기준 최고 높은 사람 누가 정한다? 국장. 맞죠? 3번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뭐한다? 정비하여야 한다. 맞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입니다. 4번 시장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틀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야기하세요. 답만 찾지 말고. 하겠지 하지 말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누구의 승인? 도지사의 승인 받지 지방의회 승인 받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틀렸다는 거지. 누구의 승인 받으라? 도지사의 승인 받으라. 그래서 4번 틀렸다. 5번 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일간 신문에 개최 예정일 며칠 전까지 14일 전 몇 번 이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맞죠? 제갈량씨 책 보고 자꾸 찾으려고 해주시기 바람 아니야. 응? 여기다 이 문제 속에 그 들어가. 자, 아시겠죠? 글자 짜맞추기 하지 말고 공법은 절대 글자 짜맞추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정답이 몇 번이라고? 왜 틀렸어? 시장군수는 누구의 승인받아? 그렇지. 그게 포인트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 문제에 15번 보세요. 뒷장 그대로 넘겨. 그대로 넘겨. 아, 그냥 넘겨. 그냥. 아, 참네. 아, 그냥 넘겨놓고 말 듣지 뭐 참 잘 뒤에 안 듣대. 제일 뒷자 뒷문 켰잖아. 말을 못 알아.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수립 시 공람덕의 기간은 공청회 개최 며칠 전? 빨리 적어봐. 며칠 전? 14일 전. 공고열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30일. 자, 협의기간은? 14.333 시작. 이거는 어디 광역 도시군 기본계획 다 똑같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광역과 기본계획은 14.333 이걸 머릿속에 팍 집어넣어보라 이게. 숫자 신경 쓰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관리계획 기본계획 시작. 기, 공, 지, 수, 협, 심, 확, 승, 공고, 열람. 자, 광역도시계획은 기, 공, 지, 수, 협, 심, 승, 공, 열. 이런 식으로 해서 아하 14, 333 이걸 머릿속에 상기하라 이 뜻이. 알았죠? 이런 식으로 복습이 되면 나중에 정리가 돼갑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22페이지로 가서 3페이지로 가서 무슨 계획? 도시군 무슨 계획? 관리계획으로 갑니다. 무슨 계획? 자, 하나하나 이렇게 잘 정리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일단 도시군의 뭐다? 개발과 정비와 보전을 위한 이거를 우리가 관리라고 하더라. 자, 도시군의 뭐를? 관리를 위한 토지 이용에서부터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이더라. 그 다음이 뭐더라? 지구, 기사, 지에 관한 계획이다. 그럼 지역하고 지구를 지정하고 뭐하고 변경하는 계획.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뭐 하는 거? 수립하는 계획. 이것을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하더라. 다 같이 지구 기사지. 시작. 자, 이게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요거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효과야. 그럼 여기에 담겨 있는 거는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그럼 용도 지역은 우리가 21개지. 보관농자 21개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런 게 나오겠죠.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여기 용도 지역이 아니야. 지역이라도 이거 여기 아니잖아. 국계법상이 아니잖아. 어른법, 농지법이잖아.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잖아. 아, 그래? 안 그래? 빨리빨리 말을 해봐. 아시겠죠? 자, 지형 도면의 고시. 지형 도면의 고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 아니잖아. 효과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 행위 제한, 이거로 정하는 게 아니고 뭐로 정한다? 이게 정해지면 효과로 나오는 거죠. 맞죠? 이건 효과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다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 아니에요. 무슨 사항이 아니라고?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효과예요, 효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용을 묻는데 요거를 답을 하면 틀리니까 이런 거를 잘 보라면.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게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내든가 아니면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이걸 내거나 두 개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낸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런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농지법,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그 효과로 나오는 거고 행위 제한도 효과지 내용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둘 수가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거는 자 어떤 계획이냐.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게 미시적이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시적 계획이고 이거는 구체적 계획이다. 그러면 아까 이제까지 나오는 광역이라 기본계획은 거시적이죠. 거시적이잖아. 거시적이고 이거는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 범위가 넓으니까 광역계획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특수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다. 자, 그리고 여기는 행정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처분성이 인정이 되니까 당연히 소송이나 행정쟁송 즉 심파이나 소송,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구속적이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입안과 결정으로 이루어지죠. 여기서 자 입안자가 누구이냐? 자, 입안자는 6명이 원칙, 예외적으로 2명. 그래서 8명이 입안자가 된다. 그 6명이 누구냐고? 특광, 특특, 뭐라고? 시장, 군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사람이 누구냐? 2사람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됩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국둘정 시작. 다 같이 국둘정 시작. 큰 소리로 국둘정. 자, 도지사는 이도 시작. 자, 그러면 책을 봅시다. 교재 23페이지. 자,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가 봤고요. 국민구속적 계획이다. 행정처분석이 인정이 된다. 성격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다. 국토종합, 광역, 도시군 기본계획이 위배되게 수립되면 안 되는데 위배되게 수립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행정청과 국민 모두를 구속하는 행정계획이로 그 결정은 행정처분서로 처분일이 인정이 되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다. 자, 위반과 결정이죠. 위반권자가 원칙은 6인,
특광, 특특, 시장, 군수다. 근데 인접한 특광, 특특, 시군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위반을 할 수가 있다. 이때 협의가 성립되면 인접한 시장, 군수와 같이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자기들끼리 지정해가지고 위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같은 도는 도지사가 지정고시하고 다른 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하는 거를 보십시오. 자, 근데 거기다가 하나 메모해 두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6인인데 인접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인접한 도시군도 포함을 해가지고 수립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수지구 포함해가지고 수원시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반은 공동 위반이 있을 수 있어. 무슨 위반? 그런데 알아둘 거는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자, 사업의 시행자의 경우는 절대 공동시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동시행은 없고 공동위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처럼 공동위반은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시행이 없다고요? 공동시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봐요. 예를 들어서 구미시장하고 김천시장이 같이 도시군 관리계 위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장하고 김천시장이 공동으로 사업은 시행을 못합니다. 왜? 내가 도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럼 구미시장은 자기 이름을 내걸려고 할 것이고 김천시장은 자기 이름을 내걸려 하겠죠. 맞죠? 자기 재임 기간 동안 도로 만들었고 교량 하나 만들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제일 이름 날리기 쉬운 거 그거 아이가. 맞죠? 그러면 서로가 자기 실치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공동시행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동시행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공동위반, 계획을 짜는 것은 얼마든지 공동으로 위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위반자가 되는 거. 국가계획의 국자에 빨간색 동그라미. 자, 그리고 둘 이상의 도시에서, 시도에서 둘이 이자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끝에 조정 요구에 따라 정비하지 않는 경우에 정자에 동그라미. 자, 그러면 다 같이 국둘정 시작. 큰 소리로 국둘정 시작. 자, 국가계획과 관계되는 거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위반하고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이리 보세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어요. 시도에 걸쳐서 지역지구를 정한다. 그러면 말석의 소지가 있죠. 분쟁의 소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분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높은 사람, 국장이 직접 뭐 한다? 위반을 한다.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54단 얘기했습니다. 성서의 54단 옆에 와룡산 그 밑에 아파트가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국방부 장관이 사격장도 하나 못하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들어오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이 이거 도시계획 좀 조정해 주셔. 이거니까 국토부 장관이 대구시장한테 기간을 주고 1년 내에 아파트를 세울 수 없는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바꾸는 도시군 관리계 위반하시오. 이렇게 조정 요구를 했다 이거야. 근데 이제 대구시장은 자기 표가 무너지는 거야. 아파트가 되는 지역인데 아파트가 안 되는 지역으로 바꾸라 하면 그게 주민들이 원석이 있어가지고 표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지.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정비 안 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아파트를 세울 수 없는 지역으로 바꾸는 대구시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국장이 위반한다. 그게 바로 정비하지 않는 경우다. 말 안 들은 경우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해돼요? 다 같이 국둘정 시작. 자, 국가계획과 관계되는 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역지구를 정하는 거. 그리고 정비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위반을 한다. 그 다음에 2도. 2개 이상의 시군입니다. 여기
시군에 걸쳐 있다. 그러면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높은 사람 도지사가 직접 뭐 한다. 입안을 하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과 관계되는 거는 도지사가 직접 관리계획을 뭐 한다. 입안한다. 이게 바로 도지사가 입안하는 거. 다 같이 국장이 입안하는 거 다 같이 국들정 시작. 자, 도지사가 입안하는 거 이독하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놔놓고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3번 문제 프린터. 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입안은 주민이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지금 24페이지 지금 볼게 24페이지 볼게 입안 제한 보입니까? 자,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도시군 관리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고, 제한 결과는 며칠 이내 45일 이내 통보하고 부득이할 때는 1회 하나의 며칠 연장. 자, 그리고 내용은 기지산용 시작. 빨리 동그라미 쳐. 기지산용. 자,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용도지구 보입니까? 다 같이 기지산용 시작. 그러면 문제가 1번에 주민은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맞지요? 그 다음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럼 24페이지에 아까 위반 제한에 비용 부담, 다시 비용 부담 뭐라고요? 자, 비용 부담 절차 특광투 시장 우선 제한자와 협의하여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뭐를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3분의 2 맞죠? 자, 우리가 기반시설은 5분의 4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야? 3분의 2 맞습니다. 4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요거는 상업지역이다. 도심지에 위치한다. 이때는 뭐야? 기초조사나 재해취약성 분석을 뭐 합니까?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5번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뭐 되지 않는다. 요구되지 않는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 테니까 요렇게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반이 요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요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조금 지우고 조금 쉬었다가 정리하시고요.